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네, 학교 많이 바쁘죠. 네, 저희 올해 연구회로 계속 이제 3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주제도 했었고, 프로젝트 수업도 했었고, 그전에 융복합 수업도 했었고, 이제 올해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이거 사도 되냐고 아,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요 책이거든요. 요 Old 올드 Korea라는 코리아. 책인데, 네. 요게 그림이 좀 예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 음. 신부 그림 보이세요? 네네네. 예, 잘 보여요. 예. 요 그림을 봤을 때, 참 저도 예쁘다, 참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했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좀 글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아니, 참한 신부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으로 이 신부를 바라보다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고 나니까 달리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수업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서, 네, 이걸로 한번 저는 수업을, 네, 이번 학기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그 신부 하니까 생각나는데 국어과에도 신부라는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서정주 시인이 쓴 신부라는 시도 음. 있고,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설화도 같이 있어요. 나중에 그 수업하실 때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신부, 저도 그 신부라는 게 막 처음에 떠올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서정주의 신부에서는 왜 그 신부가 한 4, 50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 음.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배우면서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왜 신부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할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맞아요. 부분이 연결되면 참,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 한 작품으로, 본인 중학교 때랑 지금이랑도 또 다르게 보셨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미술과에서 만약에 그 그림을 본다면 실은 저 부장님이 그 책 사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맞아, 신청해서 유정은행도 사셨잖아요. 네. 하셨어요? 같이 저도 같이 받았거든요. 네네. 아니 영어 선생님이 그림을 보시는데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이제 사서 보면서 저는 음. 실은 그런 내용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표현하는 한국의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네. 작가가 일본에서도 판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온 작가이기도 해서 음. 서양의 음. 방식만 쓴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 형식도 같이 가지고 와서 표현 방식을 쓰기도 하고 서양의 표현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근데 주제가 음. 우리나라가 주제인데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은 저는 네.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신부 얘기나 이런 얘기로 이렇게 끌고 가실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되게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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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도 실은 막 이렇게 주제를 보면 다양하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볼 것인가 이런 수업들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 미술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언어로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잘 살펴보면 음. 저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음. 많이 들면서 기대가 됩니다. 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고 싶으신지 되게 궁금해져요. 신부 이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 음. 참하다, 전통의 신부, 순종적이다, 예쁘다, 뭐, 이런 생각만 이제 처음에 봤을 때 하다가, 글이 이제 영어로 된 글이 있으니까, 이걸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쭉 읽었는데, 내용이, 첫 줄이 이거예요. 이 전통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처음 워딩이. 어, 뭐가 비극적이라는 거지? 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 신부의 결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유들이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니까 음, 아, 이거를 알기 전에 신부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요거 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이니 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이제 하나 들었고 음, 그리고 그 부장님 말씀하신 그 미술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이 영어 3과의 내용이 5과의 내용이 나와요. 네, 음, 음, 그래서 그 미술 작품 관련해서 쭉 가다가 이 한국 전통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로 음, 시작을 하면 참 이제 재미있는 어떤 음, 그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맞아. 알고 있는 영어 책들의 고2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음, 작품들이 막 줄줄이 설명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영어 텍스트이다 보니까 우리의 것보다는 서양의 작가들이나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음,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는데, 와, 영어과에서 그 한국적인 소재나 어쨌든 작가는 외국 사람이지만 그런 소재를 다뤄주는 시도를 하신다는 것 자체도 음, 굉장히 되게 색다른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네. 음. 네, 그 마그리트, 국어과에도 맞아요. 네, 이런 하나의 대자를 가지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네, 아, 그걸 가지고 한번 수업을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제야 부장님 아까 마그리트 얘기하신 거 마그리트, 아니에요? 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마그리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마그리트가 나오게 된 배경,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 사진기의 발명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이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쭉 그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뭐 추상화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야수파, 뭐 인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음,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점이 어떤 사진기의 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미술이 이런 식으로 어떤 화가들이 자기의 어떤 뭐랄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랄까 음, 아니면 그 전까지의 것들을 또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미술 작품의 세계가 지금 어떤 사진기의 발명으로 뭔가 큰 전환을 음, 이제 이루었는데, 사실 아까 그 언어, 그 미술 작품이 이제 언어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미드저니라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음,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게 콜로라도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미술의 세계도 약 또 한 번 사진기의 등장과 같은 어떤 그런 커다란 파장이 또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한편으로 들면서 요거를 다룬 다음에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이제 수업을 하고 그거랑 또 이 신부의 음, 그림이랑 또 연결되는 지점이 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음, 생각을 했을 때는. 음, 그래서 그렇게 또 다시 신부의 그림으로 돌아오게 되면 야, 음, 이거 참 재밌겠다. 또 다른 관점이 또 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원대한 어, 음, 계획인데 할 수 있을지 영어 오, 선생님 그렇게 멋있네요. 나오시면 미술쌤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어, 모르겠어요. 그 미래 교육하고도 그냥 연결이 딱 될 수 있게 뭔가 네.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그 기대가 돼요, 기대돼요. 쌤. 네.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사진기 얘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은 저희 미술계 그리고 미술 교사들 사이에서 그게 진짜 화두거든요. 그 AI 얘기 뭐 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 인상파 화가들이 고군분투했던 그 과정들. 왜냐하면 음, 기존의 그림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카메라가 했던 일들을 대신해주는 역할들을 화가들이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실적인 기록이나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카메라가 담당을 하게 되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뚫고 카메라와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색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할 음, 수 없는 걸 했던 거잖아요. 근데
AI가 등장을 해서는 선생님들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 콜라로도 그 얘기를 가지고도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결론은 내기 너무 힘든, 아직까지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찾아가도록 탐구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인상파 화가들이 했던 고민, 그 다음에 20세기 이전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잔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잠깐. 근데 AI 문제까지도 결국은 아무리 뭐 워딩을 잘 쳐 넣어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도 그 이미지를 다듬어가는 과정도 작가가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변기를 선택해서 네, 네.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의미부여했던 것처럼 음, 수많은 AI가 막 골라낸 이미지들을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면서 또 다듬어가고 만들어서 또 해나가는 작가의 그 인풋이 있어야지만 아웃풋이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끊임없이 존재할 것 같다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음, 들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음, 그림 보고. 이제 안 그려도 되고 미술 안 가르쳐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아,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술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위기감 못지않게 사실은 외국어 교과에서도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수능 지문을 그냥 팝하고에 집어넣으면 번역이 너무 훌륭해요. 그쵸. 네. 근데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카카오 번역도 있거든요. 카카오 번역에 넣으면은 그 어색한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오 번역이 더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계속 이 어떤 그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이게 사람이 똑같이 번역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외국어 교과가 1대1 번역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AI가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수준이니 그러면 외국어 교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가 이제 또 이제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했었고 1학기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번역이나 어떤 해석이나 여기에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깔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 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뭔가를 좀 더 첨가를 했었던 게 뭐 유페미즘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부분들을 좀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요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한편으로 좀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에서는 이런 감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상의 영역은 AI가 침범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음, 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걸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수업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AI도 건드리는 건가요? 정말 대단하시. 음, 음, 아, 국어과는 중학교라서, 그쵸? 네. 어디까지, 뭐, 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엄청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는 그림, 그 다음에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음악, 요렇게 같이 엮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부라는 그림 보여주셔가지고, 결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 작품이랑,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이런 거 같이 엮어서,
정말 융복합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볼 수 있게 이제 그리고 하나의 관점, 하나의 제재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대상들이 다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 학생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하는지, 네,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엮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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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핵심 키워드가 관점이에요? 네, 관점과 깊이. 그거를, 음, 그러니까 작가가 그걸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이제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관점과 깊이,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같이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음. 풍부하게 내 감상이 나올 수 있어서 관점, 깊이, 역사. 요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거 관련된 작품 찾으려면 힘들겠어요. 저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해 주세요, 힌트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나는 그거는 알아. 어. 아르놀핀 부부의 결혼식? 네, 맞아. 저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네. 너무 유명한 거 얘기했나 봐요. 아니,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 그림도 같이 보면 근데 좋을 것 그 같아요. 그림 아세요? 그 그림의 비밀? 저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볼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지금 두 분 아세요? 그 비밀? 몰라요.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되죠. 아, 아까 그래서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비밀로 하고 어, 싶었어.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음, 음. 그러면 그 비밀 얘기해 보실래요? 아, 쌤이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 같은 거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보통 결혼식은 이렇게 뭐 성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 결혼식의 장면은 집 안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왜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이 묘사될까? 뭐 하는데, 이제 그게 이 두 분이 살아생전이 아니죠. 음, 네. 어, 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요즘에도 결혼 사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런 결혼 사진의 이미지와 그 부부의 결혼식의 그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궁금하다. 그게 음. 네. 저는 처음에 북유럽 르네상스 작품들이 되게 부자연스럽고 원래 굉장히 그 이탈리아 이쪽 르네상스랑 다르게 남부 르네상스랑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막 섬세하게 묘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묘사를 해서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 보이나 이렇게 음, 생각했었거든요. 생기가 없어 보여요, 맞아요. 사람들이. 예, 예. 예. 근데 그게 부인이 음, 죽은 다음에, 음, 이후에 음, 음, 그린 그림이래. 기념하려고. 음. 그래서 그, 그리면서, 음, 그래서, 어, 그, 일반 결혼식의 풍경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예. 등장을 하고, 결혼의 음. 가치들을 상징하는 그런 맞아요. 상징물들이 네, 곳곳에 막 맞아요. 있고, 그런 거 음. 찾아보면서 재밌겠다. 비유와 상징, 뭐 이런 것도 음, 할 수 있겠다. 음, 음. 어, 음. 재밌겠네요. 네, 그림 어, 가지고도 정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음, 오히려 요즘 아이들에게 접근하기에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랑 이게, 영상이 아이들에게 음, 많이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아닐까 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 작품도 있어요. 피터 브레헬의 음. 농부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농부의 결혼식. 근데 그 농부의 결혼식이 약간 저기랑 비슷해요. 그 신부랑. 아, 뭐냐면 신부가 계속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랑이 어딘지 몰라요. 없어. 음, 뭐 이렇게 음, 돌아다니나 봐.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하는 결혼식 장면이 표현된 게 또 있는데 서양에도 약간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음, 그런 작품이 또 있어요. 음, 음, 피터 브레헬? 아, 네덜란드 말 농부의 어려워. 음. 네. 그런 네, 작품이 또 그것도 있어요. 참고해 볼게요. 네. 재화 부장님도 관점 교육인 거예요? 뭐, 딱히 관점을 중심으로 뭔가를 흘려간다기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음, 그 교과서에 이제 그림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부 그림으로 이제 갖고 와서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점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관점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도 좀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의 모습도 갖고 오면서 지금 이 신부의 그림이랑 연결짓는 식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해요. 뭐 하나로 이제 쭉 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가 이제 계속 이제 뿅뿅뿅뿅뿅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점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자꾸 관점 그러냐면, 그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가면 진짜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실은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만 하는 거 말고, 그 음, 사이에 되게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그렇죠. 교과가 어떻게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지 난 잘 몰랐고, 음, 그냥 미술과에서는 그거를 관찰을 시키면서 좀 많이 하거든요. 음. 제가 그 작품 하나 공유해도 될까요? 제가, 좋습니다. 제가 네. 약간 세잔 전도사거든요. 진짜. 네, 작품 공유됐죠? 네. 보이세요? 네. 그림이 잘린 거죠, 조금. 어? 그림이 아, 잘려 네, 보이, 지금 잘 네네네네. 보이네요. 잘 네네. 보이시죠? 네. 네. 이 그림이 뭐 어딘가 좀 이상해요. 뭐 이상한 데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아까 사진기 얘기했는데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바구니에 있는 사과랑 과일들은 이렇게 보이고 또 이쪽에 빵은 또 이렇게 보이고 정말 네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대상 중심으로 시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되게 예민하신데요. 그 관점을 어.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가? 이상한 거 찾아주세요. 이상한 거 찾아주세요. 수학과답게 대답을 해볼까요? 이 그림, 아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처럼 소실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실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 센터 수학,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아니, 저희는 그림을 그렇게밖에 접근을 잘 안 하니까. 야. 아니, 애들은 되게 직관적으로 접근하는데, 재화 부장님 직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안 돼요? 와,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 테이블 끝부분? 이게 일직선이 아닌 맞아, 맞아. 거? 맞지. 이거? 직선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 맞아요. 사과가 중간에 하나 썩어 있는 거 썩어 모르겠네. 있을 수 있구나. 모르겠어. 테이블 라인 맞추셨어요. 밑에 어, 라인도 그렇고, 어, 위에 어. 라인도 그렇고, 테이블 라인이 하나도 안 맞아요. 네네네. 그렇네. 병 한번 보세요, 병. 네, 이렇게. 우리가, 희한하네. 그 입시미술 하면 좌우 대칭 명확하게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음, 이렇게 그리면 떨어져요. 못 그린다고. 근데 좌우가 병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네. 그다음에 저 뒤에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빵. 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점이 아래 아, 시점하고 위 시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맞네. 그러면 세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일까요? 못 그리는 사람일까요? 못 그리는 사람이죠, 이 정도면. 입시기술 미술에서는 그러니까 탈락인 대학에 못 거죠? 갔어. 그다음에 심지어는 빛도 오른쪽으로 있다가 막 왼쪽으로 있다가 막 애매모호하게 막 빛이 맞네. 전반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지만 어떤 거는 이쪽에 있고 어떤 건 이쪽에 있고 막 이래요. 음, 네. 그래서 그 세잔의 그림을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그림에서 이상한 거 찾아라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이상한 거 못 찾아요. 어, 하나도 안 이상하대요. 애들 눈에는, 예. 근데 원근감이 아이들이 아니겠죠. 순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찰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라는 질문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란 얘기냐, 시점으로 보란 얘기냐면 카메라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 찾으란 얘기거든요. 음, 오 마이 갓. 카메라는 아, 눈이 한 개예요. 음, 눈이 한 개이다 보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정미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실점이 명확하게 딱 보이고 음,
예, 이게 이치에 맞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명확하거든요. 초점 하나에 딱 맞춰서 보면. 근데 여기는 시점이 너무 다양한 시점이 다양하고. 포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봤다는 거죠. 그럼 왜 세자는 이렇게 봤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음, 세잔이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세잔도 인상파, 신인상파 지나가고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 세잔이 20세기의 현대미술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화가거든요. 그래서 음,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 세잔이. 음, 근데 세잔이 했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여태까지 카메라가 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렸어. 음, 심지어는 세잔 이전의 인상파 화가들도 색을 바꿨을 뿐이지 구도를 음, 잡거나 이럴 때는 기존의 카메라가 보는 방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세잔은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관찰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많은 서양 미술사 책이나 이런 데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세잔을 설명할 때 그냥 다시점이다. 사물의 본질에 충실했다. 뭐 요런 정도 얘기로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사물의 본질에 충실했고 다시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잔이 던진 질문은 그 두 개의 눈으로 사람이 본다면 이미지는 어떻게 보일까? 였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질문이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세잔이 엄청나게 관찰을 많이 하는 화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보면 이 작품은 너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안 듣고 봤을 때는 어, 입시에서 낙제받을 수 있는 음, 그림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실은 이 그림을 보여주고, 관점을 바꾸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시점으로 끊임없이 보려고,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지만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얻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미술 수업을 시작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 내용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 어, 않을까, 영감이 네. 되지는 않을까, 그냥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이게 지금 저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게 그냥 한 시점에서만 보면 그거는 그 사물이 가진 본질의 딱 한 장면만 보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이걸 360도 카메라로 쭉 돌려서 그거를 지금 한 장면에 나타낸다면 그게 사실은 본질이 내 더 가까운 거고. 그렇죠. 두 개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막 다섯 개, 여섯 개, 뭐, 열 개의 눈으로 본 어떤 그런 시점이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네요. 어, 그래서 실은 카메라는 찍어보죠. 음, 전체를 찰칵 찍어서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찍어보지 않아요. 자, 음, 문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동영상으로. 맞아. 훑어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잔이 훑어보기 관찰을 한 거예요. 요거 그릴 맞아. 땐 여기만 보고, 저거 그릴 땐 어, 저기만 보고, 이렇게 해서 음, 병의 왼쪽 그릴 때는 왼쪽과 배경과 옆에의 상호작용을 보고 그린 거고, 오른쪽 라인을 그릴 땐 이쪽 벽의 상호작용을 보고 그린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점이 계속 옮겨 다녔던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되게 의도하면서 찾으셨지, 처음부터 이상한 게 딱 안 보이거든요. 애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림을 볼 때 이미 훑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찍어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두 눈으로 훑어본다. 이게 사람의 관찰법이고, 사진기는 한 눈으로 찍어본다. 이게 사진기의 관찰법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음, 훑어보고 끊임없이 아, 많이 봐라. 어, 두 그, 눈으로 봐라. 음, 맞아요.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의 시스템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거는 사진이지만 동영상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영어에서도 우리 지각동사 다 알잖아요. 네. 지각동사가
이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보어는 동사 원형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ing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칠 때 둘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ing가 올 때는 어떤 한 순간을 보는 거고 원형이 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달리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과서나 뭐 일반 지문이나 거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이거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없는 시스템이야. 번역된 걸 보면 다 똑같아. 근데 영어 원어로 봤을 때는 요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어떤 맛을 더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미문학작품 가져와서 할 때 알려주곤 하죠. 근데 그거 할 때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 재화쌤한테 한 영어 배웠으면 미술과의 영어 만남인 잘했을 거지. 텐데. 그, 그렇네요. 어, 이런 접점이 또 있네요. 그렇네요. 재밌겠네요. 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니까. 근데 저희 국어과랑 뭐 영어과랑 미술과는 이런데 수학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제 세 분의 수업,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2학기 때 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 레일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레일을 원형으로, 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네네네. 찍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라는 거는 렌즈마다 화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 분 말씀해 주신 거를 적절히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피사체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구석에서 돌아가면서 이쪽 구석에서 이쪽 구석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가운데서 보는 거랑 오른쪽 끝에서 보는 게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게 카메라의 화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게 이제 원의 성질 중에서 원주각이랑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그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이두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라고 하셨지만 하나의 카메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바라보자,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어휴. 대박이다. 수학과여서 조금 어렵지만 갑자기 카메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딱 떠올랐어요. 거기에 딱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수학을 사랑하고 영어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잖아요. 아까 언어, 이미지 뭐 이런 얘기 네네. 하면서 관점 얘기할 때 실은 아이들한테 실험을 하나 하게 하는 그런 미술 수업을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얘기했다고 해서 똑같은 단어로 받아들였을까, 과연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였을까? 또는 어, 하나를 보고도 다 다양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거를 아이들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게임하듯이 그냥 먼저 애들한테 활동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게 A4 용지 한 장씩 쫙 주고 나무를 오리라고 해요. 나무. 그러니까, 네,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A4 용지를 4장으로 잘라요. 미술과에서는 4장으로 자르고 얘들아, 한 장 들고, 가위 들고, 나무를 오려봐. 이러면 애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가위, 아무 스케치도 안 하고 오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괜찮아, 하양 평준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위를 주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가위를 주고, 오려보라고 하면, 애들이 나무라는 단어를 듣고, 천차만별로 오려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무를 봤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걸 알아들은 사람은 다 각자 다른 나무로 그렇죠.
알아듣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말한 나무랑 들은 아이가 생각하는 나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가시화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물어보요. 너네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허걱하는 거죠, 애들이. 어, 우리가 제대로 소통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봄의 나무, 뭐 열매가 있는 나무, 세상에 없는 나무, 요렇게 오리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도 이제 애들이 또 다양하게 다른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럼? 왜 서로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을까? 요거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들을 이야기해보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네, 맞아요. 국어에서도 그런 의사소통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메시지 전달자와 그 수신자 사이에서의 그 간극이 있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는 데는 그 아이의 이제 역사가 있는 미시사와 거시사가 다 있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니면 그 아이가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역사의 발자국에 따라서 이제 그런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뭐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그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과, 그림, 나무 요런 키워드 가지고 한번 아이들이랑 표현해보고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준 다음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네. 진짜 좋더라고요. 딱 네. 확인이 되니까 애들한테 네. 내가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아도 확인이 그래도 딱 될 것 돼버리는 같아요. 거예요. 애들 뭐 많이 오리는지 아세요? 브로콜리, 요렇게 뽀글뽀글한. 양송이, 그냥 음, 이렇게 양송이, 가끔 침엽수도 있고, 뭐, 가끔 진짜 어렵게 어리는 애도 있는데, 이런 애도 있어요. 나무라고 글자 오리는 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취약한 거지. 이미지화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언어를 문자로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큰 문제다. 절대 글자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 얘기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왜냐면 이미 언어 과목들이라는 걸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는 와가지고 그래도 뭔가 그림으로 이미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와서 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나 영어 시간에는 언어로 딱 문자나 뭐 이렇게 접근을 딱 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얘기해 네.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에서도 왜 감정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love 그러면은 그 love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뭐 로맨틱한 로맨스도 있을 수가 있고, affection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에 굉장히 어떤 불같은 어떤 그런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갈래가 다 있는데 그냥 love로 하나로 이제 뭉뚱그린다든지, 뭐 이제 뭐 화가 나 뭐 angry 같은 것도 뭐 mad 뭐 set up, 음. 업셋이면 죄송합니다. 업셋 뭐 거기에도 뭐 agitate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 갈래가 있다. 이 상위의 어떤 그 감정보다 그 감정의 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 법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 요즘 이야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짜증나. 이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영어랑도 네, 일맥상통하네요. 나무 활동 영어 시간에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같은 학교면 좋을 텐데 미술 시간 이거 했잖아. 맞아. 내가 다 해주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하면서 이제 오면은. 그래서 제가 소스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저 수학 소스도 하나 제공해 볼까요? 수학.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하학. 어머, 이거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머, 제가 네.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그리트의 유클리드의 산책.
아, 네네네.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유클리드 산책. 예, 한번 검색해 봐 주실래요? 제가 상황이 되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 맞아요. 나오는 거네요. 화면 이제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다운받았어요. 조금 큰 이미지로. 마그리트가 신인상주의인가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초현실주의예요. 아,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 혹시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네. 이 작품에 보면 그, 그 원뿔 모양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그리트의 그 이젤이 있고요. 거기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놓여 있는 거예요. What? 여기 그거 못 하늘 보셨죠? 경계선이 조금 다르네요. 하늘에 경계선이 있고요. 네네. 왼쪽에 아. 캔버스 옆에 못질한 캔버스 옆면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저 밖의 모습은 이 모양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거 일종의 착시인 건데요. 이 그림 속의 이미지를 보면 원뿔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성의 원뿔이고 하나는 평행한 도로예요.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소실점, 네네. 소실점이 보이는 아, 길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얘는 입체로 원뿔이고 쟤는 그러네요. 얘는 평행선이어야 되는 건데 그림 속에서는 이게 그림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림 속에서는 쟤네가 평행하지 않고 만나버리잖아요. 평행의 속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수학 시간에는 오히려 도형을 활용하셔서 관점 얘기 네. 착시하면서 얘기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좋은 제목 자체가 유클리드의 그림이에요. 네. 산책이야. 유클리드. 예. 음.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음. 요걸로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점선면 배우면서 저런 그 그림을 가지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정말 그 마그리트의 저 그림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천재인 것 평행한 같아요. 본질이 이렇게 보이는 게 2차원에서 가능하고, 뭐 2차원, 3차원 막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다음에 관점 얘기를 하면서 차원 얘기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내년 수업을 할 때 차원 얘기를 올해 애들 수업은 이제 이미 짜져가지고 지금 제가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수업을 할 때 그 차원 2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는 이야기, 차원의 공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작품들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하면 이것도 무조건 2차원이야, 평면이야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점을 바꿔봐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버거운데 재밌겠네요. 내년까지 고민하시는 이 대단합니다. 아니 올해 못하니까 진짜 같이 하고 싶은데 올해는 영감만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수업으로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으면 요거랑 이렇게 연결하면 맞아요. 되겠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 차시에 그때 얘기했던 이거 끌고 와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영감이 참 막 샘솟습니다. 네. 너무 그럼 좋아요. 저희 이 영감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본 뒤에 이제 이런 수업들이 어땠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그렇네요. 네. 네. 저는 세 분 수업을 쏙쏙 잘 뽑아가 볼게요. 네. 많이 주세요. 네, 너무 그러면 저희 즐겁습니다. 수업하고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네. 응원합니다. 네, 회장님. 네.
네, 어쨌건 그러면 네, 실천하고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한번